저번 시간에 했던 거 한번 다시 복습해 봅시다. 집합이라고 하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그 집합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집합에서 연산까지 진행을 했었죠. 집합이라고 하는 게 뭐였다? 그 대상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모임, 그 그룹을 집합이라고 한다면 그 모임 안에 있는 대상 하나하나를 원소라고 얘기를 했고, 그 원소가 어떻게 되냐? 개수가 유한계냐 무한계냐 혹은 없느냐에 따라서 유한집합, 무한집합, 공집합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뭐야? 원소나열법, 조건대시법, 벤 다이어그램 등등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연산에서는 그럼 어떤 기호를 사용한다? 딱 집합 고유의 기호는 뭐밖에 없다고? 합교 이렇게 두 개밖에 없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 이렇게 두 개 같은 경우에는 연산으로서 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의미로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A의 여집합이라고 하는 건 뭐라 그랬죠? 전체 집합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전체 집합에서 A를 제외한 not A라고 얘기를 했어요. not A. 그 다음 이제 A-B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계산하라고? A와 B가 있다면 그 중에서 누가 아닌 A에 있는 원소들 중에서 B에 속하지 않은 순수하게 한쪽에만 몰려있는 이 아이를 이제 차라고 얘기를 했고, 차집합의 성질에 의해서 A교 B여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이거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이 집합의 연산기호 같은 경우에는 뭐가 성립한다? 교환법칙, 결합법칙, 그리고 또 뭐? 분배법칙 성립한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집합에서만 나오는 연산법칙 중에서 흡수법칙과 그 다음 드모르간의 법칙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었어요. 흡수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합니다. 작은 애는 큰 쪽에 무조건 들어가요. 어떤 모양으로서 벤 다이어그램을 생각했을 때 A와 B를 보면 요쪽 가난에는 A에 포함되죠. 이 전체에 A가 포함되죠. 같은 느낌으로 A와 B의 A와 A교 B를 해주게 되면 얘를 합치면 A가 나온다. 그 다음에 또 뭐? A와 A 합 B를 교집합하게 돼도 A가 나온다라고 한 게 흡수법칙이었고요.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야? A 합 B의 전체 여집합이라고 하는 애는 이 여집합 C를 몽땅 다 분배해주면서 뒤집어 다 뒤집어 A 뒤집어 B 뒤집어 연산기호 뒤집어 다 뒤집어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게 드모르간의 법칙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집합에서도 똑같이 성립하죠. 뒤집어 A 뒤집어 B 뒤집어 여기 연산기호 뒤집어 다 뒤집어주는 게 드모르간의 법칙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연산된 순서를 보고 그 순서대로 이건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바뀌는구나, 흡수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바뀌는구나, 그 다음에 분배법칙, 결합법칙, 교환법칙 등등을 이용해서 이런 저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구나 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단원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었어요. 대칭차집합이라던가 대칭차집합이라는 것도 있었고 아니면 뭐 배수집합이라는 거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셨는데 그 대칭차집합이라던가 배수집합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수한 파트에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특수한 파트에 해당하는 내용들은 암기해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제가 포함관계에서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A가 B의 포함관계다라고 하는 거랑 같은 표현 뭐라 그랬죠? 교집합은 작은 거, 합집합은 큰 거. 그 다음 또 뭐야? A에서 큰 거 빼면 공집합.
결국엔 저것도요. A, 교, B의 여집합이 공집합이고요. 이 전체에다가 양변에 드모르간의 법칙을 써먹을 수 있게 이렇게 바꿔주시면 A의 여집합, 뒤집어, 합집합, B가 공집합의 여집합이니까 전체 집합이 된다라는 말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A의 여집합, 합집합, B는 전체 집합 나온다. 그 다음에 이제 B의 여집합이라고 하는 애가 A 여집합의 부분집합이 된다. 뭐 이런 것들 기억해 주실 수 있다. 고 얘기했습니다. 이거랑 같은 표현이기 때문에 얘네들 멘트를 보고서 이 여러 가지 애들 중에 하나가 나오면 아, A라고 하는 집합이 B의 부분집합이구나 라고 하는 상태를 확인해 주시면 된다고요. 다음. 지금 이제 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져요. 어디서? 지금 오늘 배우실 바로 이 명제 파트에서요. 7단원입니다. 소단원으로 7번째 내용. 명제입니다. 명제는요,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집합에서부터 이어지는 내용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집합이라는 게 뭐였죠? 집합이라고 하는 게 뭐였지? 어떠한 대상을 분명하게 할 수 있는 모임을 집합이라고 얘기했었잖아. 그럼 명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참 거짓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문장 또는 식이에요. 되게 비슷해요. 다시 아까 집합이라고 하는 게 뭐였다고요? 집합은 대상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모임이다. 그럼 명제라고 하는 애가 뭐라고요? 참 거짓이 아예 명확한 문장 또는 식을 명제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거짓이라는 게 명확해도 명제예요. 봐봐. 그러면 이거 어때? 2 더하기 3은 5이다. 이거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죠. 여기 옆에서 고개를 절레절레 하고 있었어요. 어머 어떡해. 2 더하기 3은 5예요. 그죠? 얘는 참인 걸 분명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명제가 돼요. 그렇죠? 그럼 두 번째로 물어볼게요. 더 단순하게. 3이라고 하는 애는 뭡니까? 아니죠. 얘는 참이야 거짓이야? 아니죠 라고 얘기가 나온 건 명확하게 거짓이죠. 거짓인 걸 확실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명제가 돼요. 응? 근데 이런 건 어때? 나는 눈이 나쁘다. 명제라고 할 수 있을까? 명확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얘는 명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명제가 아니면 이런 애도 명제가 아니에요. 봐봐. 2x 더하기 3이 5야. 얘 명제야 아니야? 방정식 때문에 우리가 습관적으로 선생님 이거 x1이잖아요. 그걸 누가 알려줬어? 안 알려줬어. x는 1이 아니야. 누구라도 될 수 있는 상태야. 그럼 얘는 참이야? 아닐 수도 있잖아. 참인지 거짓인지 명확하게 할 수 없는 얘기 때문에 얘도 명제가 아니에요.
어떤 느낌인지 아냐? 완벽하게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닌 이상. 그러니까 아니면 완벽하게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닌 이상 얘는 명제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뭐 이제 만구불변의 진리인 장원근 선생님은 잘생겼다. 뭐 이런 거는 이제 명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웃으라고 하는 얘기하는데 진지하게 정색을 하면 굉장히 매움 없이 뻘쭘해요. 자, 아니죠. 그것도 명제 아니에요. 그죠? 우리 엄마는 내가 제일 잘생겼대요. 뭐 그렇겠지만 또 누군가의 눈에는 졸라 못생겼어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명제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뭐 뚱뚱하다, 마르다, 말랐다 이런 얘기들 또한 명제라고 얘기할 수 없고요. 추상적인 내용들 뿐만 아니라 모두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 부등식이라고 하는 그것도 명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밑에 있는 내용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죠? 거짓인 문장이나 식도 명제예요. 그래서 명제는 보통 뭐로 나타난다? 명제는 보통 소문자로 나타냅니다. 소문자로 표현하는데 A, B, C, D 이런 애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보통 P, Q, R, S 이런 식으로 뒤에 있는 애들부터 시작해요. 자, 그 설명 한번 쭉 예를 들어서 한번 보고 가시죠. 자, 4는 2의 배수이다. 참이죠? 3은 5의 약수이다. 거짓인 명제입니다. 참 거짓이 명확하니까 명제예요. 그 다음에 서울과 인천은 가깝다. 저는 가깝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명제 아니죠? 그죠? 2x는 8. 이거 명제 아닙니다. 5번에, 그러니까 4번에다 별표 쳐주세요. 이거 명제 아니에요. 어디다가, 어디 보고 있니? 아까. 넌 정말 놀라울 정도로 딴 데 보는데 능력이 있다. 그 설명의 4번 별표 치라고 별표. 2x는 8. x의 값에 따라 참거짓이 달라진다. 밑줄 치세요. 참거짓이 달라지는 건 명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 명제 부정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 P가 아니다. 그러니까 명제라고 하는 애가 지금 명제라고 하는 애가 이렇게 나와 있다면 명제 부정 얘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보통 명제 P에 대하여 어떻게 표현하냐면 not P라고 표현하는데요. 얘를 보통 읽을 때 이제 우리는 not P라고 표현하고요. P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써요. 그래서 그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명제는요. 기본적으로 이분법이에요. 왜? 봐봐. 잘 생각해봐. 참 거짓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애가 명제라고 했잖아. 참이 아니야. 거짓이네. 거짓이 아니야. 참이네. 이렇게 정확하게 이분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인지 아닌지 몰라. 그럼 명제 아니야. 기본적으로 명제라는 조건 자체는 둘 중에 하나. 이지선다밖에 없어요.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할 수 없습니다. 얘 아니면 쟤예요. 뭐 아니면 돕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밑에 있는 내용처럼 P가 참이라면 명제가 참이면 부정은 거짓이 되고요. 명제가 거짓이라면 부정은 참이 됩니다. 반드시요. 거기 그래서 not P에 not을 하나 더 붙이면 당연히 자기 자신이 됩니다. 이지선다라고 얘기했어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또는의 부정이 뭘까?
또는의 부정이 그리고예요. 무슨 말이냐면 2 아니면 3이다 라고 하는 걸 부정을 하게 되면 2와 2 그리고 3이 아니다 라고 얘기해서 이다가 아니다로 부정이 들어가고 또는이 그리고로 부정이 들어갑니다. 모든 게 다 부정으로 뒤집어질 때 이런 애들도 뒤집어진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 이런 것도 있습니다. 모든과 어떤이라는 관계요. 모든을 부정할 때는 어떤이에요. 서로 단어의 부정관계를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자, 이거는 단순하게 생각하면 알 수 있는 건데 우석아? 우석이한테 질문할게. 숫자의 대소관계는 몇 가지가 있을까? 세 개. 어떻게 세 개가 있지? 크다, 같다, 작다. 정확해요. 크다, 같다, 작다라고 하는 그 세 가지가 있을 때 그러면 집합 지워. 여기 지워. 여기 지워. 그럼 여기서 물어보자. 이 A가 B보다 크다의 부정은 뭘까? 크다의 반대말은 뭐야? 크지 않다죠. 크지 않다라는 말은 뭘까? 방금 전에 다시 얘기해 주자면 똥멍청이야. 크다, 같다, 작다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다고 했었는데 자, 작지 않다라고 얘기하면 뭐야? 크거나 같다가 부정이 돼야지. 그지? 다시 작다의 부정이 뭐라고요? 크거나 같다 합니다. 거꾸로 크다의 부정도 마찬가지로 작거나 같다. 아, 예?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부정관계가 들어가는 것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런 아이들이 부정이 들어갑니다. 그 밑에 설명에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어요. 이때 작다의 부정을 크다로 생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에이? 자, 이제 명제라고 하는 애가 끝났습니다. 그럼 조건이라는 애를 한번 볼게요. 조건이라고 하는 애들이 방정식, 부등식 같은 애들이 조건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 자체로 참인지 거짓인지 명확하지는 않아. 얘는 참이야 거짓이야? 몰라. X값에 따라서 X가 1이면 참이고 1이 아니면 거짓이야. 그렇게 어떤 특정한 값에 따라서 변수의 값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는 거? 참이랑 거짓이 결정되는 식을 결정되는 문장이나 아니면 식이라고 하는 애를 조건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지금 이 방정식이라던가 또 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조건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죠? 예를 들어 대표적인 애들이 바로 방정식과 부등식이 있는데요. 이때 조건은 명제가 아니에요. 조건은 명제라고 하잖아요. 조건은 조건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여기에서 조건이 어디다 쓸까? 여기다. 조건이 참이 되게 하는
변수의 집합을 뭐라고 부르냐면 진리집합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보통 뭐로 표현하냐면 집합이잖아. 대문자로 표현합니다. 그럼 여기서 물어봅시다. 이거 조건이잖아. 응? 앞에서 적었던 얘는 조건이잖아. 2x 더하기 3이라고 하는 값이 5이다. 이건 조건이란 말이야. 그럼 그 조건들 중에서 이 조건이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의 값, 변수의 값은 누가 될 것이고 1이 될 것이고 그 1이라고 하는 애가 바로 뭐가 된다? 진리집합이 될 것이다. 변수의 집합보다 더 명확하게 모든 변수의 집합. 을 진리집합이라고 불러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써주는 거. 여기서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보여드리자면 그 조건의 부정을 한번 보시면 돼요. 조건에서 조건도 부정이 가능합니다. 조건의 부정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not P 형태로 나타내게 되는데요. 근데 여기서 P의 진리집합이라고 하는 애를 라지 P로 표현할 수 있다면 그 not P라고 하는 애의 진리집합이라고 하는 애는 야, 집합에서 익숙한 표현이잖아. P가 아니다. 뭐야?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 모르겠어? 여집합으로 표현하겠죠. 삼지창이 왜 나와 여기서? 스몰 p라는 애의 진리집합이 p라고 한다면 not p. p가 아닌 애들의 진리집합이라고 하는 당연히 p가 아닌 묶음이 되겠죠. 응? 그게 지금 어디 표현이냐면 그 다음 장 내용이다 이 자식들아. 168페이지 멍충이들아. 조건 P에 대하여 P가 아니다. 왜? 조건 P의 부정이라고 하고요. 나P라고 표현합니다. 조건의 진리집합을 라지 P라고 한다면 나P의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입니다. 그래서 항상 집합식으로 표현이 가능해요. 누구? 그 조건에서 저기 뭐야 6번 보세요. P 또는 Q, P 그리고 Q라고 하는 그 또는과 그리고의 표현은 그냥 단순합니다. 또는이라고 하는 애는 여기서 표현할 수도 있어요. 또는이라고 하는 애의 표현은 합집합이에요. 그리고라고 하는 애는 교집합입니다. 이런 관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P 또는 Q라고 하는 애를 진리집합을 확인하시면 P 또는 Q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 P 그리고 Q 같은 경우에 P 그리고 Q라는 두 조건에 모두 다 참이 되게 하는 그 변수의 값들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 부정해주면 어떻게 돼? 여기 P 또는 Q의 부정이라고 하는 애는 뭐와 같은 거야? P 합 Q의 부정, 여집합과 같은 거라서 정리해 주시면 얘는
P의 여집합, 교집합, Q의 여집합. 즉 뭐예요? not P 그리고 not Q. 이렇게 되는 거랑 같은 내용이 되죠. 그죠? 그래서 또는과 그리고라고 하는 애 자체를 합집합과 교집합으로 생각을 해서 얘네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부정관계에 있는 애들이다 정도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명제라고 하는 애들에 대한 기본적인 브리핑 정도를 배우셨어요. 그리고 지금 조금 따로 떨어져 있는데, 예, 1번 소수는 홀수이다. 이거 명제 아니야. 명제죠. 명제죠. 명확하게 거짓인 명제죠. 아저씨, 참인 애들만 명제가 되는 게 아니라고! 거짓도 명제라고! 지금 누가 봐도 소수는 홀수이다가 틀린 말이잖아. 누가 봐도. 그럼 명제지. 거짓인 명제지. 2번 삼각형의 세 내각의 크기합은 180도이다. 이거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야. 그러니까 뭐야? 참인 명제가 되겠지. 그럼 3번은 x제곱 더하기 4x-5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건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몰라. 몰라! 몰라! 모르니까 뭐야? 명제 아니야. 어? 맞아, 틀려! 구분할 수 있으면 명제라고. 알겠냐? 알겠냐가? 알겠니? 야, 408번도 해봐. 1번, 루트 4는 유리수이다. 이거 맞아, 틀려? 그래. 맞는 말이니까 참이 명제지. 2번은 몰라! 그지? 그럼 명제 아니야. 3번, 맞아, 틀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어떨 것 같아? 맞는 말이겠지? 그러니까 얘는 참인 명제가 되겠네. 4번,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명제가 되겠지. 거짓인 명제가 되겠지. 그죠? 자, 2번 봅시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두 조건 PQ가 다음에 진리 조건을 구하세요. 자, 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제가 뭐 하라 그랬어요? 수직선에 나타내라 그랬습니다. 2번 한번 봐볼게요. 어떻게 나타내라고요? 자, P라고 하는 조건 자체가 1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 Q라고 하는 애의 조건은 뭐야? X가 3보다 작거나 또는 X가 5보다 크거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1번 그거부터 구해봐. 나피는 뭐예요? 나피라고 하는 애의 조건은 거꾸로 1보다 크거나 같고, 자, 얘를 풀어서 보면은 1보다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X가 4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말이거든. 그럼 얘를 부정하게 되면 뭐야? 크다의 부정이니까 뭐야?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의 부정의 AND의 부정은 뭐야? 또는 4보다 작거나 같다의 부정은 그럼 뭐야? X가 4보다 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응? 자, 그러면 2번 한번 가보자. not B, P 또는 Q. 또는 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뭐라고? 5어라고, 5어라고. 이거 집합으로 생각하면 뭐라고? 합집합 비호라고. 그럼 벤 다이어그램 상으로 한번, 수직선 상으로 한번 나타내보면 어떻게 될까? 얼마? 1보다 작거나 같고 4보다 큰 상태에 있는 애랑 이게 P야, 나P야. 그 다음 P가 3보다 작거나 아니면 5보다 크거나
또는이라고 했어. 동시에가 아니야. 또는이라고 했기 때문에 뭐야? 얘 아니면 얘 걸쳐 있기만 하면 다 되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써주면 돼? x가 3보다 작거나 또는 x가 4보다 크거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3번. 3번은 이번엔 뭐라고 돼 있니? p 그리고 not q. 진리집합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된다고? p와 q의 여집합의 교집합이요. 자, not q가 뭐야? not q라고 하는 애는 3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수직선상으로 나타내 본다면 1, 3, 4, 5 P라고 했으니까 P가 1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대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음 not Q라고 했으니까 3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대요. 를 and 뭐? 동시에 만족시켜줄 수 있는 애. 그래서 얘는 답은 뭐야? 3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아요 라고 써주면 답이 되겠죠. 또는이랑 그리고 그러니까 합집합이냐 교집합이냐에 따라서 그 하나라도 되는 애를 다 체크할 것이냐 둘 다 동시에 만족하는 애들만 체크할 것이냐에 차이가 생긴다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있잖아. 조건 자체로는 명제가 되지 않는다고 얘기했는데 조건을 연결해주는 경우에는 명제가 됩니다. 뭐 하는 경우에? 조건과 조건을 연결해주면 얘는 명제가 돼요. 예를 들어 어떤 느낌이냐면 방금 전에 자 x 더하기 2가 4를 만족하는 조건에서 x제곱 마이너스 4는 0 얘이면 얘이다 라고 하는 말이면 이거는 맞는 말 어떻게 얘가 참이면 얘도 참이야. 맞아 틀려? 얘가 참이 되려면 x값 얼마? 2 집어넣으면 얘는 성립해? 네. 그럼 이거는 명제라고 얘기할 수 있니? 네. 이렇게 조건을 연결해 주게 되면 그건 바로 명제가 됩니다. 뭐라고? P이면 Q이다 라고 하는 표현은 명제예요. 그리고 기호로 나타낼 때는 어떻게 나타내냐면 화살표 하나로 표현합니다. P이면 Q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얘를 뭐뭐 하면이라고 얘기하는 이 얘가 가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뭐이다 라고 나오는 이 놈이 결론이라고 얘기해요. 옛날 먼 옛날에는 저거를 뭐 가정 결론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 되게 딥다 복잡하게 얘기하고 뭐 그렇게 했었는데요. 요새는 그런 내용이 좀 많이 없어지는 추세라서 그냥 가정 결론 이 정도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P면 Q가 참이라고 하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라지 P가 라지 P, P에 대한 진리집합이 Q에 대한 진리집합의 부분집합이 된다예요. 화살표 모양이 똑같이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방금 전에 내가 얘기했던 것도 마찬가지. 여기 이거의 진리집합 뭐야? 2죠. 여기의 진리집합은 뭔데? 마이너스 2하고 2죠. 그치? 이렇게 구해놓고 보니까 2라고 하는 애는 요 안에 포함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포함 관계에 들어가게 된다면 얘는 뭐가 된다? 영재. 참인지 거짓인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거꾸로 P면 P는 Q의 부분집합이 아니다 그러면 뭐가 성립하는 거예요? P는 Q의 명제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겠죠. 거짓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저건 나중에 표현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P면 Q이다는 뭐가 된다? 거짓이 된다. 이런 것들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표시해지 3번.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음 명제의 참 거짓을 확인하여라 라고 하는 문제들이 보였을 때 뭘 하면 되는 거야? 진리집합 비교하시면 돼요. 1번. x가 3의 양의 배수이면 뭔데 앞에 거? 3, 6, 9, 12 다다다다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애인데 이 면 화살표 6의 양의 약수이다. 양의 배수이다. 6, 12, 18 이거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요 안에 포함돼 안 돼? 포함 안 되잖아. 그치? 얘가 더 크잖아. 얘가 더 크잖아. 얘 거짓입니다. 그럼 2번도 마찬가지. 2번은 그럼 앞에 있는 거의 진리집합은 뭐가 되는 거야? x라고 하는 애가 1 또는 2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애의 진리집합은 0부터 4까지인데요. 요 안에 포함되니? 네. 그럼 얘는 뭐예요? 참이네요. 3번은요. x 플러스 y가 무리수라고 한다면 x와 y가 무리수이면 x와 x 플러스 y가 무리수. 이거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저 중학교 3학년 때 하는 내용이야.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죠. 마이너스 루트 2랑 루트 2. 틀린 말입니다.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애를 찾아주는 걸 뭐라고 해요? 반례라고 해요. 반대에 예를 들은다 라고 해서 반례라고 합니다. 아이고. 자, 4번. 전제집합 U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식을 세워줄 수 있냐면 4번 같은 경우에 4번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뭘 시키래? not P이면 Q이다가 거짓임을 보이래. 즉, 뭘 보이라는 거야? 집합으로 표현하게 되면 P의 여집합이라고 하는 애들은 모두 다 Q의 부분 포함된다라는 말인데요. 지금 여기 벤 다이어그램 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P라고 하는 애와 Q라고 하는 애 숫자가 얼마냐? 1, 2, 3, 4가 어디냐? 4, 5, 6이 바깥쪽에 있나? 6, 7, 8, 9 바깥쪽에 10이 있죠. not P에 해당하는 애는 누구야? not P에 해당하는 애는 누구야? 3, 4, 5, 6, 8, 10. 4, 5, 6, 8, 10이야. 4, 5, 6, 8, 10이라고. 4, 5, 6, 8, 10이야. 얘가 Q라고 하는 누구? 1, 4, 5, 7, 8이라고 하는 애에 포함되지 않는 애를 보여주는 애는 누구야? 6, 10이죠. 6, 10. 요런 애들 찾아주면 저 not P는 Q이다. 다 거짓임을 보여주는
원소이구나 라는 걸 찾아주실 수 있겠습니다. 쉬었다가요 5번, 6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뒤로 쭉쭉쭉쭉쭉쭉쭉 진행을 할 겁니다. 사실은 이 명제 파트 같은 경우도 집합처럼 두 번에 나눠서 진행을 해야 하는데 이게 한 번에 진행을 해야 하다 보니까 조금 생략될 수도 있고 빠르게 진행할 수도 있다는 거 조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쉬었다 갈게요. 네, 그래서 5번 같은 경우도 한번 볼게요. 5번 같은 경우도 자 이게 아까 그 내가 외우라고 했던 집합과의 포함 관계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무슨 말이야? not P이면 Q가 참이래. 그렇다는 건 이건 뭐야? P의 여집합이 Q의 부분집합이다 라는 말이고 얘랑 같은 표현이 뭐가 있다고 했죠? 부분집합이다. P의 여집합과 Q를 교집합하게 되면 작은 애가 남고 또 P의 여집합과 Q를 합집합하면 큰 게 남고 그죠? 또 P의 작은 애에서 큰 애를 빼면 공집합 그죠? 그 다음에 뒤집어주게 되면 뭐라 했죠? P와 합 Q가 뭐가 된다? 전체 집합이 되더라. 왜? 얘가 P의 여집합, 교집합, Q의 여집합이니까 이거 다 뒤집어주면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뭐가 성립한다? Q의 여집합이라고 하는 애가 P의 부분집합이 된다. 까지도 계산이 가능합니다. 지금 그렇다면 지금 다음 중 항상 옳은 거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서 몇 번이 돼요? 4번이죠. 지금 방금 전에 여기에 있던 이 내용 자체가 우리 어디서 얘기했던 거야? 집합에서 이미 했던 내용이죠. 집합에서 부분집합에 대한 관계가 성립할 때 같은 내용들이 이만큼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반드시 외워라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그지? 그지? 그래서 그 외운 내용들을 토대로 쭉 적어놓고 보니까 보기에 4번이 있네요. 이렇게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 P면 Q가 참이 되도록. 그럼 결국에는 이건 무슨 말이야? 이거 지울게요. 6번 P면 Q에다가 참이 되도록. 1번에 P라고 하는 조건은 마이너스 2부터 A 더하기 1이고요. Q라고 하는 조건은 마이너스 2A부터 4까지예요. 이때 P가 Q의 부분집합이다가 되려면 집합상으로 어떻게 돼야 돼? Q라고 하는 저 마이너스 2A부터 4까지 안에 있는 애들 중에서 누가? 마이너스 2부터 A 더하기 1까지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럼 관계상으로 마이너스 2A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고요. A 더하기 1이라고 하는 애는 4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여기 색칠이에요. 색칠이. 그래서 정리해 주시면 A는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구나. 그래서 최종 답은 어디부터 어디 사이? 1부터 3 사이. 이렇게 답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도 마찬가지예요. not P 구해서 똑같이 진행하면 되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3번 모든과 어떤에 대해서도 제가 앞에서 설명을 해놨어요. 모든 X에 대하여 P다 라는 말이 그 말의 부정은 어떤 X에 대하여 P가 아니다 라는 말이 될 거예요. 그럼 어떤 X에 대하여 P다 라는 말이 부정을 가진다면 모든 X는 P가 아니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런 것들 내 조건에 맞춰서 푸는 것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176번 6페이지 가장 아래에 보시면
모든 P에 대하여 어떤 뭐 이런 식으로 부정 어떻게 하는지 나와 있고요. 필수예제 7번은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넘어갈게요. 두 가지를 더 볼 건데요. 지금 여기에 명제의 역과 대우를 말해요. 역이라고 하는 관계와 대우라고 하는 관계가 뭔지를 보시면 되는데 어떠한 명제가 P이면 Q이다 라고 하면 이게 앞에 있는 애가 가정 결론이었죠. 뒤에 있는 애가 결론이었잖아요. 근데 이 역이라고 하는 관계는 뭐가 되냐면 뒤집어 놓는 걸 역이라고 해요. 그럼 뒤집으면 뭐예요? Q이면 P이다 라는 식으로 나오는 애가 역 관계입니다. 역 명제예요. 원래 있던 원래 명제를 P이면 Q이다로 가는 방향이라고 한다면 이 역 명제는 뭐라고? 뒤집어서 Q이면 P이다 라고 표현하는 애가 역입니다. 그럼 대우 명제라고 하는 애는 뒤집는 걸로 끝나지 않고 부정까지 해버려요. 그러니까 뭐냐면 not Q이면 not P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자, 진리집합상으로 생각하면 뭐가 돼요? P는 Q의 부분집합이다. 그럼 여기는 마찬가지로 Q는 P의 부분집합이다. 그럼 얘는요? Q의 여집합은 P의 여집합에 대한 부분집합이다. 자, 이 세 개 중에서 같은 말 찾아봐요. 같은 말. 몇 번이 서로 같은 말이야. 어? 누구랑 누구? 여기랑 대우가 어떻게, 여기랑 얘네 둘이 서로 같은 말이야? 얘네 둘이 서로 같은 말이라는 거는 P면 Q이다라고 하는 애랑 P의 여집합이랑 Q의 여집합이 서로 이거랑 같은 말이라는 얘기야? 내가 그렇게 알려줬니? 어? 명제랑 역이요? 그럼 P면 Q이다랑 같은 말이 Q이면 P이다예요? 어? A라고 하는 집합 안에 B가 들어가 있으면 얘랑 B라고 하는 집합 안에 A가 들어가 있는 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역관계인데? 이게 역관계야. 이게 역관계라고. 이게 지금 네가 같다고 얘기한 거야. 너는 뭐라고 같다고 얘기한 거냐면 지금 이거랑 똑같아. 야, 얘들아. 아까 내가 잔소리 한 30분 하고 시작했던 내용의 연장선이야. 니네 개념 공부 안 한 거라고. 집합에 대해서 개념 공부를 제대로 안 해놓은 상태인 거야. 알겠니, 얘들아? 어? 집합에서부터 빌드업을 한다고 분명 얘기를 했음에도 이 부분이 마치 구구단처럼 사칙연산처럼 제일 중요하니까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고 했음에도 똑바로 안 외우고 똑바로 기억 안 하고 제대로 보지 않은 상태로 문제만 대충 척 풀고 왔기 때문에 지금 니네들이 여기서 헤매는 거야. 집합에서 막히면 명제는 안 돼요. 명제에서 막히면 함수는 당연히 안 되고요.
그 세 개가 크게 한 덩어리인데 지금 니네는 앞에 있는 덩어리부터 망가뜨린 거야. 내가 전에 이거 공통수학 원 할 때도 얘기하지 않았었냐? 다항식 부분이 빠그러지면 뒷부분 아무것도 안 되니까 다항식 부분 똑바로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바닥바닥 어떻게든 고집 부려갖고 다항식 대충 한 사람이 있었잖아. 그래서 공통수학이 힘들지 않았었나? 똑같은 실수를 몇 번이나 반복하는 거야. 사람이잖아. 학습을 해야지. 야, 심지어 저기 뭐야. 실험실에서 실험하는 쪼까만 애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랑 대화가 안 통하는 그 조그만한 애들 같은 경우도 함정 한 두 번 보고 나면 그 함정을 피하는 걸 학습해. 근데 니네는 어? 학습을 안 하냐? 개념 공부 좀 해. 공부 좀 해, 공부 좀. 이 둘이 서로 같은 개념입니다. 명제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 뭐라고요? 원래 있던 명제와 대우는 그 진리관계라고 해야 되나?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에요.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고 대우가 참이면 명제도 참이거든요. 그 밑에서 보세요. 명제와 대우는 참거짓이 일치한다. 명제와 대우는 참과 거짓이 일치합니다. 역은 알 바 아니에요. 역은 알 바 아닙니다. 얘네들을 앞뒤 바꿔주게 되면 틀릴 수도 있고 얘 맞는 말일 수도 있죠. 만약에 P이면 Q이다 인 경우에는 명제가 참이면 역도 참이겠지. 하지만 이런 경우가 아니고서는 이걸 뒤집었을 때 참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 명제와 대우는 참과 거짓이 같습니다. 일치합니다. 그래서 아예 싸그리 싹 다 부정하고 순서도 뒤집어 버리는 것들을 대우라고 할 때 명제로서 참거짓이 보이지 않는다면 대우 명제로서 확인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뒤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예제 그 밑에 있는 예제 그 다음 페이지 예제 한번 보세요. 예제 뭐라고 나와 있냐? 거기 예제 한번 보시면 예제가 뭐라고 했었냐면 P이면 not Q가 참이래. 그럼 어떻게 하라고? 순서만 뒤집는 게 아니라 봐봐 순서만 뒤집는 게 아니라 뭐까지? 부정까지 해버려. 그럼 not Q가 아니라 Q로 쓰고 P가 아니라 not P라고 쓰는 거야. 이렇게 바꿔 쓰는 거야. 이게 대우라고. 얘의 대우는 이거잖아. 그럼 얘도 참이 되는 거라고. 순서만 바꾸는 게 아니라 부정까지 같이 관계를 뒤집는 얘가 바로 대우야. 그래서 답은 몇 번? 답은 몇 번? 5번이죠. 자, 3단 논법이라고 하는 것도 봐주세요. 3단 논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느낌이에요. P면 Q가 참. Q이고 Q이면 R이다가 참. 그럼 얘는 P이면 Q이면 R이다가 성립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모두 같이 성립하냐면 P면 R이다가 참이 됩니다. 진리집합 사이로 생각한다면 진리집합으로 생각한다면
P라고 하는 작은 집합이 Q라고 하는 애 안에 포함이 되고요. Q라고 하는 애가 R이라고 하는 큰 집합 안에 포함이 된다면 P는 R에 대한 부분집합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3단문법이에요. 3단문법. 어디서 나오는? 우리 국어 시간에나마 나왔던가? 그럴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런 거 있죠. 사람은 모두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소크라테스는 죽었다. 죽는다.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나는 사람이다. 사람은 모두 죽는다. 나는 죽는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것들을 3단론법이라고 하는데 이 논리적으로서 수학에서도 씁니다. 그 밑에 나오는 거 보이죠? 소크라테스는 인간이고 인간은 죽는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라는 식으로 기호로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들이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요거 앞에 어딜 줘야 되냐? 여러분들 여기까지 해서 한번 싹 지울게요. 한번 지우겠습니다. 지울게요. 제발 복습 좀 해라. 제발. 진짜. 제발 복습 좀 해라. 귀에 딱지 생기겠다. 어? 자, 1번. 8번에 1번 한번 확인해 보면 8번에 1번 뭐라고 되어 있냐면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y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x 플러스 y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역은 어떻게 써요? 역은 뭐라고? 뒤집어주는 게. 이면을 기준으로 앞뒤 바꾸세요. 뒤집읍시다. 뭐예요? x 더하기 y라고 하는 값이 2보다 크거나 같으면 x는 1보다 크거나 같고 y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당연히 틀린 말입니다. 그죠? 당연히 틀린 말이에요. 그러면 대우는 뭐냐? 얘네들을 뒤집어주는 겁니다. x 더하기 y라고 하는 값이 2보다 작으면 얘도 뒤집어주면 뭐야? x는 1보다 작고 2구라고 되어 있는 거를 부정했으니까 또는 y가 1보다 작을 것이다. 얘는 맞는 말입니다. 이렇게 영명제, 대우경제를 쓸 줄 알아야 돼요. 연습해보세요. 익숙해질 때까지. 이거는 논리력입니다. 이거 못하시면 국어 문제예요. 한글 다시 배우든가. 2번은 뭐야? 2번은 마찬가지로 x, y라고 하는 값이 2가 아니면 x는 마이너스 1이 아니거나 또는 x는 2가 아니다. 역은 뭐죠? 자리 바꿔주는 게 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x가 y x가 1이 아니고 또는 y가 2가 아니면 x, y라고 하는 값은 2가 아니다. 이거 맞는 말, 틀린 말? 틀린 말이죠. 왜요? x가 2이고 y가 1이면 곱은 2가 돼요. 그래서요. 자, 다음. 근데 대우는요?
태우는 x가 1이고 y가 2이면 x, y는 2, 2다. 무조건 맞는 말이 되죠. 부정을 잘 할 줄 알면 돼요. 연습 많이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3번도 한번 해보시고요. 저 9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9번 만약에 x 더하기 y가 3보다 크거나 같으면 x가 a보다 크거나 또는 y가 1보다 크거나 크다. 이 명제 자체로 확인하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게 바꾸냐면 대우로 바꿉니다. x가 a보다 작고 y가 1보다 작거나 같으면 x 더하기 y라고 하는 값이 3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값은 a가 얼마보다 a의 최대값은 2까지 가능하겠죠? 네, 이렇게 풀이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3단 문법. 자, 그러면 얘는요, 연결해서 한 줄로 쭉 써주는 연습을 하시면 돼요. P면 Q가 참이고요. R이면 not R은 not Q래요. 정리해봐. 얘랑 같은 애가 뭐라고? 뭐라고? Q2면. 다시 뭐라고? R이다. 다시 뭐라고? 뭐라고요? Q2면 R이다. 라고 바꿔놓고 나면 PQR 한 줄로 연결이 가능하죠. 그죠? 그렇게 해서 얘를 정리해주면 P이면 Q이고 Q이면 R이다. 가 되고 대우. 우서가 이거 뒤집어봐. 대우로 뒤집어봐. 얘는 뭐야? 다 뒤집어. 아예 뒤집어. not R이면 not Q이고 not Q이면 not P다. 에서 해당하는 내용 한번 봐봐. 기억 있어 없어? P면 R이다. 화살표 방향으로 가봐. 자, 위에 있는 거 봐봐. 위에 있는 거. P에서 R로 가요, 안 가요? 가죠. 기억 맞는 말이야, 그지? 기억 맞는 말이야. 니은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야. 있어. 디귿 있어 없어? 없어요. 리을 있어 없어? 있네. 디귿 리을 있네. 미음은 없어요. 그래서 답은 뭐야? 기억 니은 리을. 이렇게 한 줄로 써놓고 한 줄로 정리해서 그 중에서 보기에 있는 것들 골라주시면 됩니다. 원래라면은 제가 이게 딱 여기까지가 보통 한 번에 나눠서 수업할 때 여기까지 끊거든요. 저는 이 앞에서 끊거나. 그래서 보통 제가 수업할 때 2타임짜리를 한 타임에 지금 우겨하는 중이에요. 개념 정확하게 보고 가십시오. 개념을 소홀하게 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자,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이라고 해서 아이고 좀 자라.
예, 잠시만요. 여기도 요새는 이런 말 안 하는구나. 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제 뭘 배울 거냐면, 만약에 P이면 Q이다가 참이라고 하는 애는 앞으로는 어떻게 한 줄로 표현하냐면, 이걸 언제까지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P이면 Q이다가 거짓이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거야. 그래서 얘는 이제부터 어떻게 하냐면, 참이면 두 줄로 표현해요. 그러면 자, 만약에 P면 Q이다가 거짓이라고 한다면 두 줄로 적되 P는 Q가 아닙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오케이? 오케이? P면 Q이다. P면 Q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화살표를 두 줄로 썼다는 것 자체가 참거짓을 판단했다라는 뜻이에요. 참거짓을 판단했을 때 저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거 봐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P면 Q이다 라고 하는 애가 P이면 Q이다 라고 할 때에서 P는 Q의 충분 조건 Q는 P의 필요 조건이라고 합니다. 말이 좀 어려워요.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생각해서 어떤 느낌이냐면, 자, 봐봐. 예를 들어, 길을 가는데, 니네들이 길을 가고 있는데, 저기 계단에 동전, 깡통 하나 놓고 이렇게 엎드리고 계신 분이 계셔. 그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야? 돈이 필요한 사람이야. 그러면 어떠한 사람들이 이 돈이 필요한 사람한테 돈을 주겠냐? 내가 돈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서 적어도 내 배를 채울 수 있는 상태가 돼야지만 남을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보통은. 없는 돈 쥐어 짜내면서 나 막 라면 먹고 막 이틀에 한 끼 겨우겨우 챙겨 먹으면서 남 챙기는 거 없진 않겠지, 그런 사람들이. 하지만 그런 것들이 좋지가 않아요, 사실. 일상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P이면 Q이다 라고 할 때 이 화살표 방향으로 봐서 돈 개념으로 보세요. 얘는 돈이 충분해서 Q한테 줄 수 있다예요. 그래서 P는 Q의 충분 조건입니다. 어이? 그러면 얘는 뭐라고? 얘는 돈이 뭐한 사람? 필요한 사람이에요. 돈이 필요하니까 받는 거겠지. 받아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 조건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원칙적으로 원래대로 얘기를 하자면 이거는 집합으로서 표현을 하는데요. Q라고 하는 거에 대한 진리집합에 P라고 하는 진리집합이 존재한다면 얘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뭐냐면 P라는 집합은 Q 안에 포함되기에 충분하다라고 표현하고요. 그리고 Q라는 집합은 P라는 집합을 구성하기에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표현을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Q라고 하는 애 대신에 남자라고 쓰고 P라고 하는 애 대신에 우석이라고 써볼게요. 그럼 얘는 뭐야? 우석이는 남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그러니까 충분한 애죠. 응? 우석이는 남자가 되기에 충분해. 내가 뭐 직접 보진 않았겠지만. 어쨌든 충분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건 거꾸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이 우석이는 안경을 쓰고 있기도 하고, 포중을 다니고 있기도 하고, 16살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 남자라고 하는 성분이 반드시 필요할 거 아니야. 만약에 우석이가 가지고 있는 애들 중에서 남자라는 성분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건 우석이를 표현할 수 없어질 테니까요. 그래서 그 배경을 이루고 있기에 반드시 우석이한테 필요하다라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는데, 기억할 때 어떻게 기억하라고? 돈이 충분해서 돈이 필요한 사람한테 나눠준다고. 다시 뭐라고? 돈이 충분해서 돈이 필요한 사람한테 나눠준다고. 자, 그러면 P가 뭐라고? P는 Q에 대한 무슨 조건? 다시 뭐라고? 그러니까 내가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지금 내 목이 쉬어가면서 수업을 하고 있어도 너네는 안 듣는다는 거지? P가 충분하다고. Q는 필요하다고. 다시 물어볼게요.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라고? 충분 조건이라고. Q는 P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라고? 필요 조건이라고요. 화살표를 받는 애가 필요 조건이에요. 화살표를 받는 더 큰 애가 필요 조건이에요. 선생님 그거 왜 복잡하게 그렇게 하나요? 몰라요. 예, 몰라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미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필요 조건이었고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충분 조건이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거 어때? P이면 Q이다 라고 하는 애가 P이면 Q이다잖아. P이면 Q이고 Q이면 P다를 동시에 만족하면 얘는 뭐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랬어? 등호로서 표현할 수 있다 했죠? 그죠? 그렇게 등호로 표현하는 경우가 이 명제상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P와 Q가 쌍방통행 가능. 이렇게 화살표로 나타내요. 그렇다면 얘는 뭐가 되냐면 P는 Q에 대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왜 충분 필요 조건이라고 안 하고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하나요? 그 또한 나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필요 충분 조건이었어요. 아시겠죠? 다시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써줄게요. 뭐라고요? P이면 Q이고 Q이면 P일 때 뭐라고 나타낼 수 있다? P와 Q에 대해서 양쪽 화살표로 표현할 수 있고 PQ이고 얘는 Q이기 위한 뭐라고 표현한다?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이야기한다. 됐을까나? 자, 몇 페이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184페이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집합 사이의 관계들 확인해 주시면 될 거예요. 184페이지. 자, 11번 가겠습니다. 옆에. 두 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P는 Q이기 위한 어떤 조건인지 말하세요. 화살표가 어디를 향할 수 있는가를 따지시면 됩니다. 1번에 P가 0보다 작아요. 2번은요. P라고 하는 애의 규칙은 X가 0보다 작아요. 이고 Q라고 하는 애의 조건은 X 더하기 절대값 X가 0입니다. 부호가 반대로 바뀌게 되면 얘는 음수가 되거든요. 이것씩 정리하면 절대값 x라고 하는 것이 마이너스가 x가 되는 거고요. 이걸 만족하는 애는 누구냐면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예요. 같다, 그러니까 작다뿐만 아니라 같다도 돼요. 화살표가 P에서 Q로 가, Q에서 P로 가. 누가 더 커? Q가 더 커. 그러면 누가 어느 쪽으로 화살표가 가? P에서 Q로 가, Q에서 P로 가. 작은 거에서 큰 걸로 가. 여태까지 단 한 번도 큰 거에서 작은 걸로 간 적이 없어. 자꾸 얘기할 때마다 머리에 뇌 꺼내놓고 듣지도 않았다는 티 팍팍 내면서 나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말고 제발 집중 좀 해. 나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어. 작은 거에서 큰 걸로 간다고. 부분집합 얘기하고 있다고. 진짜 수업을 안 들어도 이 정도로 멍 때리고 안 듣는 거는 정말 나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냐? 자,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충분 조건. 맞아요. 그건 기억했네. 자, 2번. P라고 하는 애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0이야. 해석해봐. 이거 XY가 실수이기 때문에 X는 0이고 Y는 0이다. 그지? Q라고 하는 조건은 뭐야?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는 0이다. 이거 무슨 뜻이야? 이것도 실수라는 조건 하에서 X는 0이고 Y는 0이라는 뜻이야. 자, 화살표 모양 어떻게 돼? P에서 Q로 가, Q에서 P로 가, 양쪽으로 가. 양쪽으로. 그럼 우린 얘를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해요. 자, 3번. 삼각형 ABC는 P라고 하는 애의 조건은 삼각형 ABC가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다음 두 번째. Q라고 하는 조건은 삼각형 ABC가 정삼각형입니다. 자, 물어볼게요. P에서 Q로 가요. Q에서 P로 가요. 이등변 삼각형이면 정삼각형이냐, 정삼각형이면 이등변 삼각형이냐? 그쵸? Q에서 P로 가요. 자, 그럼 물어볼게요.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필요 조건. 돈이 필요한 사람이 필요 조건. 요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12번. 12번 적어봐. 12번 뭐라고 돼 있냐면 not P는 not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 필요 조건이라는 건 받는 사람, 주는 사람? 필요 조건은 받는 거, 주는 거. 받는 거. 그럼 화살표 이렇게 되겠네? 그지? 자. 아우, 야, 오른쪽에서 왼쪽 쓰니까 너무 보기가 불편하다. not Q이면 not P다 라고 놓고 자, 이쁘게 써봅시다. 대우. P 이면 Q이다. 이렇게 바뀌고 자, 저 밑에 있는 애 보니까 뭐야? 진리집합들로 나와 있죠. 여기 진리집합 어떻게 써? Q의 여집합은 P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다. 화살표가 포함관계, 화살표가 포함관계. 알았지? 자, 그럼 이것도 바꿔봐. 어떻게 바뀌어? P이면 Q이다. 이렇게 바뀐다고. 자, 다음 중 항상 옳은 것은 1번, 2번, 3번, 4번, 5번.
이거 만족하는 경우는 뭐라고 했어? 제가 아까 얘기했었잖아. 이거. 내가 아까 얘기했던 거 뭐야? 이거. P 교 Q는 P이고, P 합 Q는 Q이고, 그다음에 P 빼기 Q는 공집합, P의 여집합, 합집합 Q는 전체 집합. 이런 애들 있다고 했죠. 1번, 2번, 3번, 4번, 5번. 답은 3번. 그럼 13번도 이어서 그냥 바로 갈 수 있는 거야. 이제 뭘 한다고? 자, 1번에 P라고 하는 애의 조건은 마이너스 2부터 5까지래. Q라고 하는 애의 조건은 뭐래? 절대값 X가 A보다 작거나 같대. 근데 여기서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래. 화살표 방향이 어디서? 어디로? 문제를 읽어봐.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화살표 어디로? P에서 Q로. 자, 그러면 어떤 관계가 성립해야 된다고? 집합이 집합에 포함돼야 된다고. 자, 수직선 그려봐. 마이너스 2부터 5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얘를 누가? 요놈이 뭐 해야 된다고? 포함해야 된다고. 그러면 A부터 마이너스 A까지 포함을 해야 돼요. A는 5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필수예제 3번, 13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헷갈리시면 뒤집어도 돼요. 2번 보시면 뭐냐면 지금 x 더하기 3이라고 하는 값이 0이면 3이 0이 아니면 그 다음에 누구야? x 더하기 x제곱 더하기 3ax 더하기 27이라고 하는 값이 0이 아니다. 이게 뭐래? 필요 조건이래. 화살표 어디? 이쪽. 자, 0이 아니다. 우리 너무 낯설어. 대우로 바꿔. 어떻게? x 더하기 3이라고 하는 값이 0이라고 한다면 x제곱 더하기 3ax 더하기 27은 0이 되고 화살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x에다 얼마를 대입하시라고요? 마이너스 3을 대입하시면 계산 가능합니다. 9, 36, 마이너스 36, 마이너스 9, a는 4. 안 버리셨겠지? 버렸어? 이걸 왜 버려? 자기 것도 아니면서 막 버려. 아, 일정표 누가 갖다 버렸어. 짱나게. 예. 일단은 지금 내용이 좀 되게 타이트해요. 사실은 집합 뜻과 포함 관계가 2개였고 연산이 3챕터였는데 지금 명제가 7챕터예요. 지금 벌써 근데 6번째 챕터로 들어왔어요. 6번째, 7번째 이게 2개가 남았는데요. 이거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저 7번째 챕터 하나만으로도 거의 한 1시간 반 정도 걸려야 되는 단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빡세긴 해서 우리 이번 주 일요일 날 한번 수업합시다. 그냥 안정적으로 하려면 수업을 하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면 무리하면서 또 아니 이렇게 수업 한번 한다고 생각하고 진행할게요. 지금 너무 막 욕심내서 무리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할 건데 내가 막 너무 막 몰아치다가 이도저도 아닐 것 같아서 지금 결국에는 우리 오늘 한 것들 다시 한 번만 잡고 갈게요.
아직 시간이 20분 정도 있고요. 20분 정도면 제가 어느 정도 진행을 더 할 수 있는 것도 아는데 일단 지금 여기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명제가 뭐라고요? 참 거짓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이야기합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데? 이거 당연하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든다면 걔는 명제입니다. 말도 안 되는데? 또한 거짓으로서 명제입니다. 그렇게 참거짓을 명확하게 할 수 없는 상태가 명제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조건과는 조금 다른 애예요. 그렇게 명제가 아닌 애들 중에서 어떠한 변수, 미지수의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문장이나 식을 조건이라고 부르고요. 그 조건을 가정과 결론으로서 연결하게 되면 그 또한 명제라고 할 수 있겠더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정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다뤘습니다. 물결 모양으로 쓰는데 not P, not Q, not A 이런 형태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부정을 할 때 완벽하게 뒤집어줘서 명제에서는 이분법으로 생각한다고 했어요. 얘 아니면 얘야. 명제가 참이면 부정은 거짓. 명제가 거짓이면 부정은 반드시 참. 이렇게 두 개밖에 없어요. 그렇게 반 가르는 연습 잘 해주시면 되고요. 또는의 부정은 어떤, 또는의 부정은 그리고 모든의 부정이 어떤, 작다의 부정은 작지 않다, 크거나 같다, 크다의 부정이 작거나 같다, 이런 것들이 되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렇게 P면 Q이다 라고 하는 애를 원명제, 원래 명제라고 생각을 했을 때 가정 결론을 뒤집어주는 걸 무슨 관계? 역관계라고 하고, 뒤집어주는 걸로 끝나지 않고 부정까지 해주는 걸 무슨 관계? 대우 관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뭘 기억해라? 원명제와 대우 명제는 참 거짓이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방금 전에 여기서도 내가 봐온 것들, 지금 이 명제로서 보기 힘들기 때문에 뭐로 바꿔서? 대우로 바꿔서 계산을 하는 거 봐주시면 되겠더라. 그 다음에 충분조건, 필요조건, 필요충분조건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참이라고 한다면 두 줄로 표시하고 이게 진위 판별을 한 거야. 참거짓 판별이 끝난 상태를 두 줄로서 표현하고 그 두 줄로서 표현했을 때 이제 충분조건이냐 필요조건이냐 필요충분조건이냐 라는 것들을 구분할 수 있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뒷부분 명제 증명이라고 나와 있는 파트는요. 간단해요. 우리 이제부터 숙제 어떻게 나갈 거냐면 유제는 푸시고요. 연습 문제는 나중에 시간 내서 풀어보시고요. RPM으로 바로 넘어가세요. 아시겠죠? 유제 먼저 풀고 RPM 푸세요. 유제 먼저 풀고 RPM 푸세요. 그럼 유제 풀기 전에 뭘 해야 돼? 개념 정리하시고요. 개념 정리하고 개념 복습하고 공부한 다음에 유제 풀고 RPM 푸세요. 알겠냐? 뭐부터? 개념 복습 공부 다시 하고 그 다음에 유제 그리고 나서 이제 RPM 푸세요. 아시겠죠? 안 그러고서는 지금 너네들이 숙제가 아마 못할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줄여도 숙제 많아요. 그래서 근데 그래도 해야 돼서. 자, 명제를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명제를 증명하는 방법은 이제 정리라고 하는 개념 뭔지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페이지 191페이지 191페이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한 문장. 그냥 단어의 뜻이 정의예요. 오케이? 그 다음 뭐야? 참인 게 증명된 명제 중에서 기본이 되는 것이나 다른 명제를 증명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정리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피타고라스의 정리 같은 경우가 이미 참인 게
직각삼각형에서의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은 빗변의 길이의 제곱과 같다라는 게 명확하게 참인 걸로 증명이 끝났기 때문에 그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하는 애를 이용해서 다른 명제들, 다른 가정들을 증명할 수 있게 되는 것들. 그런 식이 이제 정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 밑에 보세요. 이등변 삼각형의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다 라고 하는 정의가 있고요. 두 밑가의 크기는 같다 라고 하는 데는 밝혀진 성질입니다. 그러니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렇게. 성질이 정리예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성질이 정리예요. 평행사변형의 정의가 뭐예요? 두 쌍의 대변이 서로 평행한 삼각형이 정의예요. 정리는 두 쌍의 대변이 길이가 서로 같다라고 하는 것들. 혹은 대각의 크기가 서로 같다. 혹은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한다. 라고 하는 데는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증명하는 방법, 뭐 정의라던가 정리라든가 그런 것 다 치고 증명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는 대우를 이용한 증명. 아까 얘기했어요. 명제 자체가 긴가 민가에서 보는 게 좀 어렵다면 얘를 뭐 해버려서 대우로 뒤집었을 때 참거짓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꾸로 명제에서는 명확하게 보이는데 대우로 뒤집었을 때 안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도 안 보이는데 막상 뒤집어도 잘 안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그럴 때는 이제 어떤 경우를 사용하냐면 규류법을 이용합니다. 규류법이라고 하는 애는 뭐냐면 결론을 부정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말하는 거야. 만약에 P이면 Q이다의 이제 증명을 본다면 어떻게 바꿔서 P이면 not Q이다로 바꿔. 그래서 얘가 모순이 된다라고 한다면 아까 얘기했죠? 명제는 반드시 이분법이라고. 얘 아니면 쟤라고. 얘가 모순이라서 거짓이면 따라서 P는 Q이다 라고 증명할 수 있게 되는 게 이제 귀류법입니다. 어떻게 한다고? 결론을 부정하여 모순을 찾는답니다. 오류? 모순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14번 같은 경우에 자연수 AB에 대해서 AB가 짝수이면 A 또는 B는 짝수이다. 대우는 A와 B가 모두 홀수이면 A, B는 홀수이다가 되고요. 참이에요. 자, 대우를 이용해서 14번 증명했고요. 15번 대놓고 얘가 이제 뭘로 얘기하냐면 15번이 정말 전형적인 귀류법 문제예요. 15번 보여드릴게요. 봐봐.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 라고 하는 애를 결론을 부정해요. 그럼 뭐라고? 루트 2가 유리수라고 가정하면 유리수라고 하는 애의 성질은 분수로 표현할 수 있는 수 루트 2라고 하는 애를 B분의 A 형태로 A와 B는 서로소 정수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식을 정리해주면 A라고 하는 값이 루트 2B가 될 것이고 따라서 여기 A제곱이라고 하는 값이 2B제곱이 될 건데 이거 정리에 의하여 얘는 A는 반드시 2의 배수여야 해요.
어떠한 제곱, 정수를 제곱하고 정수를 제곱하는 애 앞에 2가 곱해져 있다는 거는 A라고 하는 애, 이 A라고 하는 애도 반드시 2를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A라고 하는 애를 2P라고 놓고요. 그대로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 4P제곱이라고 하는 값이 2B제곱이라서 B제곱은 2P제곱이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뭐가 돼요? B는 2Q, 2의 배수가 됩니다. 그래서 뭐 해야 돼요? A와 B는 서로소라는 가정에 뭐가 된다? 모순이 생기게 되면서 따라서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거를 정의할 수 있게 돼요.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 설명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요 다음 내용까지 못할 것 같아요. 절대부등식이라고 되어 있는 이 내용은 제가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 짧은 시간 내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부등식부터 뒤에 이어서 다음 시간에 수업을 진행하는 걸로 하고요. 그 뒤에 붙어 있는 뭐가 있냐면 특강, 두수 또는 두식의 대소 관계라고 되어 있는 거 하나만 보고 마무리합시다. 대소 관계라고 하는 거, 그 부등식 사이의 관계에서요, 두수의 대소 관계는 기본적으로 빼서 비교합니다. 첫 번째 뭘 이용해서? 차를 비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A-B가 0보다 크면 A가 B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빼서 비교해요. A-B라고 하는 값이 0이라고 한다면 A와 B는 서로 같을 거고요. A-B라고 하는 값이 0보다 작으면 A는 B보다 작을 겁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번에는 뭘 비교할 거냐면 그냥 단순하게 뺐을 때 루트 5랑 루트 3을 빼면 크기가 미묘해서 보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럴 때는 제곱해서 빼요. 어떤 경우냐면 A가 0보다 크거나 같고 B가 0보다 큰 경우만 봤네요.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다면 이게 되는 이유는 이거예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라고 하는 값에서 A도 양수, B도 양수라고 한다면 A 더하기 B와 A 마이너스 B로 인수분해가 될 텐데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고 나면 얘는 무조건 양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의 부호에 따라 A 마이너스 B의 부호에 따라서 요 제곱의 부호도 결정되기 때문에 대소 비교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의 값이 0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누가 0인고 누가 뒤에 있는 애가 0보다 크다라는 뜻이고 결국엔 A가 B보다 크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의 값이 0이라고 한다. 마찬가지죠.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0보다 작다라고 한다면 A가 B와 같고 A가 B보다 작고 이렇게 성립하게 될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게 제곱의 차를 비교합니다. 제곱의
A도 양수, B도 양수라고 하는 조건 하에서. 마지막 세 번째는요. 뭘 비교할 거냐면 B를 비교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A가 0보다 클 때, B도 0보다 클 때, 양수일 때만 확인하시면 되는데 양수일 때 어떤 식으로 확인하냐면 만약에 B분의 A라고 하는 이 B가 B분의 A라고 하는 요 B가 1보다 커버리면 A가 더 큰 거고요. B분의 A라고 하는 그 값이 만약에 1을 만족한다고 하면 A는 B가 될 거고요. 마지막 B분의 A라고 하는 값이 1보다 작다면 얘는 A가 B보다 작다. 이렇게 B를 이용해서 볼 수도 있더라. 거의 안 쓰여요. 요새는 잘 안 쓰입니다. 하지만 저런 방법도 있다라고 하는 걸로 보통은 어떨 때 표현되는지 그 글씨를 한번 읽어보세요. 2번에 뭐래? 근호나 절대값의 기호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제곱의 차를 비교하고요. 그 다음에 거듭제곱으로 거듭제곱 되게 큰 수 있어요. 뭐 2의 30제곱, 뭐 3의 60제곱 이런 식으로 되게 큰 수로 표현될 때에는 뭘 이용한다? 네, 제곱, 그러니까 B를 이용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부터 빌드업이 들어가서 뒤에 절대부등식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할 거고요. 공통수학 2 과정에서 이 책 통틀어서 절대 까먹으면 안 되고 수능 때까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만한 게 이 절대부등식에서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저기 내분점, 외분점 파트에서 하나 나오고요.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되고요. 진짜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단원이라서 이렇게 날림으로 끝내지 않고 다음 시간에 붙여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RPM 문제는 어디까지 풀어주면 되냐면 그 유형 17번까지입니다. 유형 18번? 유형 17번까지 합시다. 귀류법까지. 유형 18번까지 해도 되기는 하는데, 예, 유형 17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712번까지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촬영, 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개념 번호. 맞다. 마지막 주말 테스트 시험이죠. 주말 테스트 시험이 몇 번이냐면 제가 23, 36, 42 23, 36, 42 42번 내용이 뭐야? 대우를 이용하실까요? 네, 촬영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